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스펙 슈퍼위크가 찾아옵니다. 일반 종목은 하나도 없이 스펙만 5개가 청약을 받는데요. 한꺼번에 내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우선 일정상 BNK 2호, 유진 10호의 환불금으로 SK 11호와 유안타 15호 스펙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BNK 2호와 하나 31호는 3월 5일 동시 상장 예정이고요. 유진 스펙 1호와 유안타 15호가 2월 29일 동시 상장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연 스펙 참여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일까? 2024년에 상장을 한 3개의 스펙을 보시면 대신 밸런스 제17호는 고가 기준 225%까지 찍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IBKS 24호가 149%, 그리고 신형 스펙 10호가 90%로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가는 피를 보게 되는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초가 매수가 약해질 테니까 그동안의 기대에 비해서 시초가가 한참 낮은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게 출발을 해서 장중에 다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낮게 출발하고 그게 끝일 것이냐, 이것은 또 겪어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요. 후자의 경우가 슬슬 나오게 된다면 이제 스펙 이상급 등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100% 미만, 좀 낮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거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5개 스펙 기본 정보를 한눈에 비교를 해보죠. 공모가는 다 2,000원으로 동일하고요. 공모 규모는 BNK 2호, 유진 10호, SK 11호가 80억 원으로 작습니다. 일반 기업이든 스펙이든 사이즈가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공모 규모는 세 종목이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BNK 스펙만 없고 유진, SK, 하나는 2,000원이 붙습니다. 근데 유진은요, 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 개설이면 3개월간 수수료 면제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유안타는 3,000원, 높은 수수료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BNK 2호가 1순위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번에는 좀 상장 일정까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스펙 이상급 등이 끝물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BNK 청약은 가장 빠른 일정이긴 한데 상장이 3월 5일로 굉장히 멀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장하는 스펙들의 수급이 조금 계속해서 약해진다,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진다라고 하면 BNK는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2월 29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 유진 10호, 유안타 15호가 2월 27일에 APR이 상장한 이후에 약간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둘 중에서는 유진 10호가 공모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유진 10호가 더 높을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29일에 상장하게 되는 이 2개 스펙의 성과가 그저 그렇다고 한다면 3월부터 상장하는 스펙에는 수급이 정말 거의 못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선 3월 4일에 상장하는 SK 11호는 단독 상장 일정이고 규모가 적기도 하니까 그 다음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3월 5일에 상장하는 BNK 2호와 하나 31호 중에서는 BNK가 받을 수 있는 수량 측면에서나 규모 측면에서나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5개 스펙의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라면요. 우선 청약 일정상 BNK 2호, 유진 10호가 한 덩어리, 요 2개의 환불금으로 하나 31호는 청약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SK 11호, 유안타 15호가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 자금이 2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앞에 덩어리에 1억 원을 3대 7 정도로 배분을 하고 뒤에 덩어리에 또 1억 원을 약 7대 3 정도로 배분을 해볼 것 같아요. 청약 한도까지 고려를 해서. 하나 31호는 또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률까지 고려해서 파킹보다 남을 것 같으면 1억 원 이내에서 내키는 만큼 청약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비례는 그냥 패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청약 자금이 아주 많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선택과 집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유진 10호, SK 11호가 일정이나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또 상장일 성과는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참고해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펙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고요. 네, 그리고 스펙을 이상급등이 아닌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간단히 증권사 합병 성공률과 반환 예정 금액 정도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BNK는 이번이 두 번째 스펙이고 1호는 아직 합병 대상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공률 레코드를 따져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성공률은 하나증권이 67%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는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상장 폐지 시에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유안타 15호가 가장 큽니다. 3.5%를 가정했고 2,217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자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상장 당일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은 BNK 2호와 유진 10호가 먼저 발표됐는데요. 아무래도 BNK는 트랙 레코드가 없다 보니까 기관들도 선택을 좀 망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BNK 증권 계좌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만드느라 애썼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건수와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인 거고 유진 10호는 최근 스펙들에 비해서도 경쟁률과 참여 건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아직은 스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들도 완전 꺾이는 것을 직접 겪어야 그 다음부터 태세가 조금 달라질 것 같네요. 자, 예상 참여 건수와 균등 배정 수량은 제가 최근 사례들을 참고해서 대충 잡아보긴 했는데 예상치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 주는 스펙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참여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과 파킹 이자 더 잘 비교를 해봐야겠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정말 파킹 대비해서 남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따져보고 최종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